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이미 12월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라게 사육의 겨울나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들을 봐주시고 공유드린 기준으로 준비해 오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더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존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라게는 덥고 습한 열대지방에서 온 동물이기 때문에 사육장의 환경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춥고 건조한 겨울을 육지 소라게가 버티기에는 많이 힘들 것입니다. 초보자 사육자분들의 경우 여름부터 지금까지 뚜껑 없이 잘 키워왔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집이 따뜻한 편이라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부터는 뚜껑의 온열 등은 거의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독방에서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누적되는 스트레스로 점점 미쳐갈 수도 있고 몸도 조금씩 더 쇠약해지고 여러 질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독방에 갔다고 바로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온열등과 뚜껑이 없는 사육장에 있는 소라게 역시 독방 감옥에 갇힌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쓴소리만 했지만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육 중인 소라게를 오래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라게 사육의 겨울나기에 대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은 소라게들에게는 단체 동면을 겪는 시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라게의 동면이란 곰처럼 제대로 겨울잠을 자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봄, 여름에 비해서 가을에 활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겨울이 되면 거의 움직임이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곰은 이미 동면을 정상적으로 잘 하는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육지 소라게는 그렇진 않습니다. 좀 추울 때 에너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만 움직이긴 합니다만 동면에 탁월한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만 서식하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구리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빼내면 그 중에 사는 개체도 있긴 하겠지만 죽는 개체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라게에게는 동면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면을 시키기 위해 실험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라게가 좋아서 사육하는 입장에서 실험체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육장의 위치 변경입니다. 소라게는 계절감을 어느 정도는 몸으로 느끼는 편입니다. 봄, 여름에 비해 가을, 겨울에는 활동성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뚜껑을 열었다 닫을 때마다 냉기가 사육장 안으로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이라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고 싶으시다면 사육장의 위치를 창가나 외벽 쪽보다는 집안 중심 쪽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소라게에게도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냉기 차단 방법입니다. 사육장의 위치를 바꾸기 힘드시다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담요를 사육장에 덮어주고 어느 정도의 냉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육장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바닥에 전기장판을 깔아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연에서도 아무리 더워도 땅속은 시원합니다. 즉 천장이나 내부 공기가 따뜻해야 하고 바닥은 뜨거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소라게가 탈피를 위해 바닥재로 내려가 있는 경우 바닥재에는 습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습도가 유지되어야 굴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것이고 촉촉한 내부 환경에서 탈피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죠. 만약 바닥 쪽이 따뜻한 상태라면 그 열기로 굴이 건조해지게 될 것이고 굴이 건조해지면 무너질 수 있고 탈피가 원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닥의 전기장판은 위험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집단 탈피입니다. 겨울에 활동성이 줄어드는 소라게는 아무래도 탈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라게 입장에서 보면 추워서 움직임이 적어지게 되는 계절이고 야생에서 춥다면 먹이를 구하기 힘들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렇다 보니 비축해 놓은 에너지로 땅속에 들어가서 몸을 부풀리는 탈피를 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탈피를 잘 마치고 나오면 봄이 오는 시간이 다가오거나 이미 봄이 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겨울에는 사육 중인 소라게의 과반수 이상이 탈피에 들어가는 경우도 흔한 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밀 여부입니다. 사육장에 이미 과밀이신 분이 계시다면 사육장을 확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탈피 중인 개체가 너무 많다면 동족 포식이 일어날 확률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2차 사육장 기준으로 3마리 정도가 동시 탈피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사육장에 동시에 5마리가 탈피라면 위험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과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재의 높이가 높다면 그나마 동시에 탈피를 진행하는 개체가 많아도 땅속에서 만날 확률이 적을 수는 있겠는데요. 만약에 바닥재가 낮은 상태라면 아무래도 만날 확률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바닥재의 높이도 15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집단 탈피 때 동족 포식을 그나마 막으시려면 키틴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 껍질 급여를 많이 해주셔서 탈피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5번째로 소라게 추가 구매입니다. 소라게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판매하는 매장에 가서 구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겨울에 택배로 소라게를 받으시게 된다면 아무리 건강한 개체라고 해도 배송 중에 혹은 배송 직후에 폐사를 겪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건강한 개체를 고르시는 게 안전하고요. 택배로만 분양받을 수 있으시다면 봄까지는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배송 중 폐사한 소라게는 다시 보내주시긴 할 겁니다. 하지만 소라게를 좋아하는 사육자로서 소라게의 생명의 소중함은 충분히 느끼시겠죠. 배송 중에 폐사하는 불필요한 희생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겨울철 소라게 사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